안녕하세요. 울림입니다. 지난주에 한 구독자분께서 명상 도중에 내면 아이가 올라왔고 이 아이가 통곡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같이 울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치유가 되나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이 질문을 다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주제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질문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쾌한 생각, 불쾌한 감정이 올라왔음을 인지하고 있는 알아차림의 상태에서는 분노감이 느껴지면 이 분노감을 다 토해내는 것, 또 두려움의 감정이 올라왔을 때 온몸으로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것, 또 수치심의 감정이 느껴질 때 온몸으로 수치스러워하는 것, 수치심을 다 토해내는 것, 모두 다 괜찮습니다. 또 머릿속에 상대방을 욕하는 생각, 자신을 자책하는 생각, 죽어버리고 싶다는 생각,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 등등 온갖 감당하기 힘든 생각들이 떠오를 때 그 말들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소리 지르면서 내뱉으셔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 너 죽여버리고 싶어. 그때 나 왜 버렸어? 혹은 나는 진짜 인간 쓰레기야. 살 가치가 없어. 이런 말들을 다 토해내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영상에서는 화를 내지 말라고 하셨으면서 이런 감정 표출은 괜찮나요? 라는 의문이 또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양하는 분노 표출과 감정 수용이 되는 올바른 치유 방법인 분노 표출을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양하는 분노 표출은 어떤 것이냐면요. 분노하는 생각, 분노하는 감정이 하나의 인격체가 되어서 막 발산하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감정을 활활 타오르는 불에 비유를 해보자면 감정이 내가 되어버린 것은 분노했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내가 그 불 자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 분노감을 예시로 들고 있지만 수치심의 감정이든 억울함이든 걱정이 드는 생각이든 어떤 생각, 감정이라도 이것이 주체가 되어버리면 나는 이것들에 계속 끄달려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분노하는 에고가 주인 자리를 딱 잡게 되면요. 열내고, 저항하고, 억누르고, 좋다, 나쁘다 분별하고, 비난하고, 자책하고, 아주 혼자서 난리를 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감정 수용이 되는 분노 표출은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만 불이 딱 난 거고요. 알아차림을 해서 감정을 느끼고 생각을 바라보는 것은 이 불이 꺼질 때까지 가만히 그대로 지켜보고 느끼고 인정하는 것이지만 때로 이 불이 너무 뜨겁고 불길이 크면 내가 가만히 수용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럴 때 여기 있는 불을 이렇게 바깥으로 꺼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손으로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이 행위를 분노 표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둘의 차이가 이해가 되셨을까요? 겉으로 보기에 이 두 행동은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너 날 왜 버렸어 그때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 라고 소리를 지를 때 올라온 생각, 감정을 알아차리고 이 감정을 느낌과 동시에 밖으로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감정 수용, 내면화의 치유, 무의식 정화가 되는 올바른 치유의 방법입니다. 마치 어떤 일로 화가 난 친구가 있다고 했을 때 내가 같이 그 사람을 욕해주고 화내주면 그 친구가 훨씬 더 잘 달래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감정을 느끼고 생각을 바라보는 감정 수용이 힘들 때는 화가 나면 분노를 표출하고 두려움의 감정이 느껴지면 온몸으로 두려워하고 또 억울함이 올라오면 그 억울함을 다 토해내도 괜찮습니다. 욕이 떠오르면 욕을 시원하게 내뱉어도 괜찮고 눈물 콧물 다 쏟아내도 괜찮고 종이를 찢거나 던지거나 해도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은 올라온 생각, 감정을 알아차리고 느끼는 동시에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내가 쏟아내는 분노는 상대방이나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감정을
덜어주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마음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감정 수용, 감정 해소는 마음이 굉장히 힘들 때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거나 예전부터 계속해서 억눌렸던 내면 아이를 마주했을 때, 혹은 여러 사람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했을 때 등등 가만히 감당하기 힘든 감정들이 올라왔을 때 주로 이 방법으로 감정 해소를 하게 됩니다. 감정 표출을 할 때 올라온 생각 감정을 알아차린 상태에서 행해져야 올바른 치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억눌린 감정들을 쏟아내다 보면 알아차림을 놓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분노감, 수치심, 억울함 등등의 감정이 적나라하게 상대를 향하거나 나를 향하게 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알아차림을 한다는 것 자체로, 이 알아차림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로 나에게 올라온 어떠한 생각, 감정이라도 좋다, 나쁘다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느끼고 허용하고 인정해 줄 거야 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감정 수용을 하다가 이 감정에게 잡아먹히게 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내면이 내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불쾌한 생각,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 생각을 바라보고 있다 보면, 혹은 그 생각 속에 빠져 있다 보면 참 가관일 때가 많습니다. 아니,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내 배우자인데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확 뛰쳐내리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심한 욕이 튀어나올 수 있지? 이렇게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모두 다 그냥 생각입니다. 연기처럼 피어올랐다가 사라지는 생각일 뿐입니다. 연기가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검정색이든 상관없이 모두 다 그냥 연기일 뿐입니다. 그러니 어떤 색깔의 생각, 감정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다 열어두세요. 4~5살짜리의 아가들이 그런 악에 바친 생각들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커가는 과정에서 이 여러 번의 상처들을 입고 이 다친 마음을 보지 않기 위해서 저항하고 억누르고 거부하다 보니 아픈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생각들이 튀어 올라오는 겁니다. 이런 생각, 감정을 계속해서 억누르다 보면 그 목소리는 더 커집니다. 그러니 떠오르는 생각에 그 내용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생각 속에 가려진 아픈 마음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힘들었어. 많이 아팠지? 이런 따뜻한 시선으로 모든 생각, 감정을 다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